안녕하세요. 캐드 해박의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캐드 실무능력 평가 2급 20번째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시험이 제시가 됐어요. 등각 투상도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죠. 이렇게 요런 형태의 한 부분과 뒤에 이 형태의 한 부분. 이번 시험은 수평면이 여기 요 한 부분밖에 없어요. 요 부분. 영상을 잠깐만요. 요거 파일을 가져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평면이 지금 이제 평면도 보시면 이 부분. 잠깐만요. 예. 요 부분이죠. 아이고. 요 부분. 요 부분 하나랑 나머지는 다 이제 각이 있어요. 대각으로 다 이렇게 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거는 뭐 당연히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그리고 우측면도에서는 이제 길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연관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당연히 이렇게 선이 연관이 되겠고요. 높이는 여기랑 맞아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고 45도 선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겠죠. 이런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야 뭐 좀 쉽죠. 그래서 가장 높은 부분 시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수평명도 가장 높은 부분, 뭐 중간 부분, 낮은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 놓으시면 작업이 좀 쉽습니다. 이렇게 습관 한번 들여보세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권장해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보면 이제 나머지는 대각선들이죠. 대각으로 이제 깎인 거. 어떤 걸 먼저 볼까요? 예, 요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요 부분도 지금 이제 여기 등각투상도에선 요 수문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져서 이 경사가 관련된 게 요선이 되는 겁니다.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과 또 뒤로 숨었어요. 잠깐만요. 자, 이 선과 우측면대 평면도의 요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정면도에서는 요 선이 이렇게 보이겠죠. 나머지는 정면도에서 이 선이 사실은 보이는 건데 수문선으로 겹쳐 보이겠죠. 그러니까 단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이 뒤에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문선이 숨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다면 이렇게 이 선이 뒤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것은 요선이 되는 거죠. 요선 이렇게 그래서 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EV예요. EV. 이면이 정면대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자 우측면도에서는 지금 요 부위 있잖아요. 요 부위 이 수문선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앞쪽 요 형태의 한 부분과 이 뒷부분에 있는 이 형태 두 가지 이제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우측면도에 이렇게 평면도든 투상도를 보셨을 때 우측면도에서 실선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우측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측 부분이 높으니까 이 좌측 부분보다 지금 보시면 여기 정면도에 보시면 요 좌측 부분의 요 높이가 75고 우측 부분에는 98이기 때문에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측 부분에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수문선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측 부분, 우측면도에 나오는 이 우측 부분은 실선이 몇 개 없죠. 보여지는 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은 결국 요 선과 관계되고 이 면,
해치를 좀 칠해 보겠습니다. 시간 좀 걸려도 이렇게 해볼게요. 아유, 잠깐만요. 예. 자, 이 선과 이 면과 관련된 건 평면도에서 이 면과 관련된 건 이 선이 되는 거고요. 자, 우측면도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투영이 되느냐? 이렇게 투영이 되는 겁니다. 거의 전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대신 이쪽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실선인데 이 뒷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수문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이 겹쳐지니까 선이 겹쳐지니까 어디랑 이 정면도 우측면도 이 앞쪽 부분과 겹쳐져서 생략이 돼 보이는 거죠. 어차피 선을 그리게 되면 중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수문선인데 겹쳐지니까 이렇게 선이 이렇게 겹쳐지니까 요 선은 이쪽 부분, 요 히든선, 요 수문선은 이 왼쪽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영역이에요. 사실 겹쳐지겠죠. 여기 겹쳐져서 결국에 선이 중복이 되니까 얘는 이제 따로 표시를 안 하게 되는 거겠죠.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 135도에서 이제 얘는 실선으로 이제 보이고요. 얘는 결과적으로 수문면이 되는 거예요. 히든선, 수문선이요. 그래서 이제 뭐 따로 표현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겹쳐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경사면이 보시면은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도 역시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아이고 엘립스 그려야 되네요. 한번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엘립스 해서 자 이렇게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아이고 또 손이 많이 가는 방법을 택했네요 제가. 자, 이 부분은 지금 이면이 됩니다. 이 부분은 경사가 적고요.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을 표시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처음부터 L 먹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우측면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우측면도에서는 똑같죠. 뭐냐면 요 선 하나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선 하나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경사져서 평면에서 깎였기 때문에 경사를 져서 깎였기 때문에 평면도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경사져서 살짝 보이는 거고 정면도에서는 당연히 정면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 보이겠죠. 이면이죠. 당연히 이렇게 이제 보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우측면도에서는 자, 이쪽에서 쳐다보는 거니까 투상도를 등각 투상도에서 보면 이쪽을 쳐다보니까 이 선이 보여야 되는데 요 대각선은 가려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원으로 파여진 부분, 이 부분이 같은 각으로 잘렸기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그 정면도에서는 원이 지금 파여 있죠. 그래서 선이 이렇게 투영이 돼서 이게 자꾸 가라앉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투영이 돼서 이 선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 선. 지금 요 원 이게 파인 게 지금 이 선과 이 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 이렇게 파인 게. 그리고 길이. 요 이제 관련된 이렇게 올려보시면 자 여기 있죠. 이 전체 97에서 27만 빼고 원이 4분의 1 부분 원이 푹 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은 지금 이 길이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한 5분 정도 간략하게 형태를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 작업을 할 때 이 선이 어디서 왔겠구나라고
그 가늠을 하시면 이 시험은 엄청나게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문선 뒷부분이 이 우측면들이 좀 복잡하죠.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 역시 같은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도 평면도에서 보면 여기도 이제 경사가 지고 경사가 져서 깎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경사졌죠. 그리고 경사지고 깎였고 이 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힘들게 낸 거죠. 문제를 애 좀 먹어봐라. 아니 이거 할 수 있느냐. 이 정도는 좀 풀어봐라라는 그 이제 시험 이제 주최 측의 어떤 그 의견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선이 막 복잡하게 많은 것은 이 선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 선. 아, 이거 계속 잠깐만요. 아, 왜 뒤로 깔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냐면은 이제 이 선들을 이런 형태는 예, 하시다 보면 알게 돼요. 아이고, 이거 두꺼워서 잠깐만요. 네. 이런 식으로 뭐냐면 이 대각선으로 파여 있기 때문에 이 코너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복잡해 이러지 마시고 이거 의외로 되게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선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박스 전체 요걸 그리고 나머지를 한 번에 투영을 하시면 돼요. 이 가운데 두 선은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선과 요 선을 잡아서 요 전체 길이 작성을 하시고 이 부분 얘랑 얘는 이제 정면대에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평면대에서 투영을 하겠죠. 그러면 이 선은 EV가 될 겁니다. 요 전체 길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뭐 짧은 부분은 여기랑 만날 거고요. 이 넓은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45도 선을 날리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막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 형태 이렇게 그 분석을 하시겠죠. 형태 분석을 하시고 하실 건데 이게 여기네요. 여기 이 선이네요. 죄송합니다. 분석을 할 건데 좀 어떤 좀 체계적인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어떤 한 부분을 막 조져가지 마시고 한 부분을 막 거기부터 깨지 마시고 이게 얘는 여기 얘가 여기랑 관계됐구나 이렇게 이 부분은 여기야 육안으로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여기 이 정도구나 이렇게 이 정도만 가늠하시고 지금 여기 원 이게 히든 얘가 원이 27이니까 우측면도에 이만큼 파였구나 27 전체 95에서 요 사이즈가 27 된다는 거구나 27만 남기고 파였구나 라고만 이 정도로만 판단을 하셔도 이 작업은 되게 편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사가 좀 많이 지면 이거는 지금 보시면 이쪽 면 경사지고 이쪽 면 경사지고 여기도 경사지고 여기도 경사졌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요 면이 또 이렇게 길이가 틀리게 잘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약간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 타원 그리는 거 그런 거보다 더 까다로운 편인데 그게 이제 연습이나 훈련 공부를 하시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대각선이 결국 얘랑 관련이 되는데 그 대각선을 찾아가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은 좀 최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제시된 그 시험지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컴퓨터에 제시가 되니까 제시된 내용을 보고 한번 이제 그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 사이즈는 여전히 A4로 제시가 됐을 거고요. 그러면 자, A4 사이즈의 사각형을 저는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척이 2분의 1이니까 사각형 박스를 2배를 해서 자, 이제 이 안에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볼게요. 어디가 많이 나와 있나. 자, 정면도가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면도가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65에 어느 정도 작업은 가능하겠네요. 여기 이 선, 이 선은 이 선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단독으로 작업이 안 되고요. 작업이 될라나요? 65. 애매하네요. 애매한데, 이건 애매한데, 지금. 일단 요거는 안 될 것 같고, 요거는 이 65도 선을 그려서 옵셋을 하면 사실 작업은 가능해요. 생각보다 좀 깔깔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전체 사이즈를 그냥 볼게요. 먼저 125에 98. 그러면 제가 권장해 드리는, 제 영역을 먼저 정면도를 작업을 할 거니까, 정면도, 자, 가로 세로 중앙 기준선을 잡았어요. 그리고 옵셋 125 나누기 2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98 높이가 옵셋 98 나누기 2 해서 정면도의 제일 큰 외곽 사이즈를 그렸어요. 혹시 자주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좀 의심이 가면 미리 확인하십시오. 미리. 자, 125 맞고요. 치수선 미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8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면도에 보시면 이제 95라고 되어 있죠. 전체 치수가 나와 있어요. 세로선이, 그러니까 평면도에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25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9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여기도 중앙으로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선 하나 날려주고, 높이는 평면도에서 투영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선에서 양쪽으로 95 나누기 2 하겠습니다. 옵셋. 자, 해서 정리를 쓰면 우측 면도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정면도죠. 정면도는 자, 45도 선을 활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45도 선을 그리는 어떤 방법론요.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제가 별게 아니고요. 자, 이 가로선을 하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영을 해서 이렇게 투영을 해서요. 해서 선을 하나 완성한 다음에 평면도의 맨 하단선과 우측면도의 맨 좌측선을 연결해 하면 이게 45도 선의 시작이 되는 선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우시고 투영을 이렇게 해서 이제 모기가 많아가지고 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 그리고 이제 카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 방법은 다양하니까 그냥 중요한 건 여기서 투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제가 오늘은 카피를 썼는데 옵셋을 하셔도 되고 그냥 그리셔도 되고, 가상선을 투영선을 날려서 트림을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이 자잘한 거 갖고는 너무 치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외곽 사이즈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원 먼저 그릴게요. 그러니까 눈에 제시되고 보이는 거 먼저 작업을 하세요. 뭐 그래도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 대신 요 치수 요거 볼게요. 라인 7 가서 저는 2만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게 이제 5가 되고 공간이 2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7 가고 2 떨어뜨려서, 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75에서 65도, 여기가 65도면 이렇게 해서 90도라 그러면 25도잖아요. 근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75. 말이 좀 빠른가요? 자, 이 선에서 65도 남기고 회전시키는 거죠. 25도. 그리고 회전을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요 빨간, 이 빨간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마이너스 각도죠. 그러면
마이너스 25도 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자 65 확인이 됐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항상 이제 그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이 시험 보신 분들이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선에 수직이 되게, 저 같은 경우는 UCS 해서 엔티티를 선택을 해서 각을 틀어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 선 하나 긋고 21 옵셋하고 35 옵셋하고 그다음에 19 옵셋해서 잘라주면 되죠. 그 다음에 UCS를 다시 풀어주시면 요 각을 형성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18이니까 옵셋 18에서 마무리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 각이 지금 아마 전에처럼 추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 65도 각을 그러니까 요 각, 여기가 직각이라 판단하면은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돼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한지 모르니까 이렇게 분홍색으로 살짝 저는 바꿔 놓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있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모른다. 뭐냐면은 UCS 트는 거, 이 각을 틀어서 작업하시는 걸 모르면 이게 좀 난감해요. 난감하게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난감해 할 필요가 없는 게, 캐드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활용 능력이 진짜 그 실력이에요. 활용 능력. 제가 지금 이 각을 여기에 맞춰서 UCS를 이렇게 틀었죠.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내가 하는 걸 모른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심각한 내용은 아닌데,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옵셋에서 18을 하세요.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20일이죠. 그럼 서클 20일을 그리세요. 전에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거리나 길이를 재는 거. 자, 서클 20일을 하셔요. 그럼 자, 여기 얘랑 얘가 만나는 요 교차점, 여기서 라인을 시작하셔서 얘한테 어떻게 주면 되죠? 직각으로 꽂아주면 되죠. 그럼 퍼펜디큘러. 자, 그리고 레이어 바꿔주면 되죠. 그럼 얘가 치수선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20일이 돼 있겠죠. 예, 20일.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럼 여기 35니까 서클 반지름 35 해서 이제 뭐 카피를 가져가셔도 되고, 자, 연습이니까 퍼펜디큘러, 자, 직교 모드 오브젝트 스냅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19 서클 19 라인 퍼펜디큘러, 그러니까 직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연장이 되고 이제 선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결과는 같아요. 아, 이거 연결해야 되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대단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내가 UCS를 못 써요. 그럼 이게 사실 또 방법이 하나는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긴 한데, 자, 내가 이것도 기억이 안 난다. 당황해서,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까먹었고 기억이 안 나요. 원래 캐드는 공부하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별걸 다 하네. 자, 여기서 선은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옵셋 21, 자, 그 다음에 35, 19 옵셋 하고 선을 그리고요. 이렇게 대충 이제 감 잡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8 옵셋 해요. 이 형태를 다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지우면 안 됩니다.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되고. 자, 그리고 65도 각을 형성시켜 주면 되죠. 얘를 통으로. 그럼 로테이트 마이너스 25도. 그리고 이 선은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죠. 각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이씨, 왜 이래. 아이고. 자, 각을 확인해 볼게요. 자, 65도 맞죠? 그러니까 캐드는 되게 단순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 꼭 이 방법 있죠. 지금 마지막에 쓴 방법도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굳이
대각을 틀어서 하면은 좀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자, 세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우연찮게, 자, 그리고 이 선이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랬죠. 제가 느낌이 좀 쎄해요. 이게 직각이라는 어떤 데이터는 없잖아요. 근데 이 치수 19 때문에 여기서 평행이겠구나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혹시 몰라서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 분홍색으로 색깔을 살짝 바꿔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자, 우측면도 111도면 이게 90도에서 21도를 회전시켜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1도 이렇게. 마이너스 맞나요? 아, 예, 맞죠. 111도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해 주고, 자, 이거는 데이터가 없죠. 그 평면도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평면도가 완성이 돼야 얘를 작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평면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평면도에서 이 원 부분 먼저 할게요. 요거 아까 그 문제를 분석할 때 요거 27이 요 부위가 이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보여지는 거, 나와 있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27 옵셋 하고 여기서 이제 투영을 하겠죠. 이렇게. 아, 이거 네, 이걸로 바꿀게요. 자, 투영을 이렇게 해서 여기 찔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숨은 선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타원을 그리면 되는데, 타원을 그리려면, 자, 넓은 원의 중심점 나와 있고요. 여기 중심점 나와 있고, 넓은 반지름도 여기서 투영을 하니까 지금 나와 있죠. 이 빨간색 점이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그러면 요 작은 반지름이 필요한데, 요 작은 반지름은 정면도에서는 때려주기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선상에 있다는 건 알아요. 여기에 있어는 아는데, 이 떨어진 거리 얼마나 여기서 떨어졌나는 결국 얘를 우측면도로 투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각면, 이 원이 형성이 된 요 대각면에 투영을 해서 찾는 거죠. 이게 추상도의 원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날려주시고요. 자, 원의 중심, 제가 원래 점을 찍어 드렸잖아요. 항상 찍어 볼게요. 자,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그 좌표는 타원의 중심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만약에 투영을 하면,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투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투영을 해서 이게 여기임을 증명을 해야 돼. 내가 나한테 확신을 주려면. 근데 이거 당연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따왔잖아요. 다. 그러니까 중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삭제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큰 반지름도 그냥 여기서 날리면 되니까요. 얘도 사실은 여기 돌려서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검토를 한다 그러면은, 자, 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여기서 날려도 무난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이 선, 요 점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투영을 해서 찾았으니까, 자, 이제 점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엘립스로 타원을 그릴게요. 중심 C 옵션 쓰셔가지고 중심점 잡아주시고 나머지 점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트림으로 정리하고, 중심선 이렇게 해줘야죠. 중심선에서 이제 5만 서클 반지름 오로 했어요. 5만 튀어나가게 하려고. 그 다음에 목이 좀 큰일 났네. 2만 떨어뜨려 놨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남았죠.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먼저 할지, 그 뒷부분을 먼저 할지는 이제 치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 70이란 치수, 이 치수는 지금 이 왼쪽 부분과 관련이 있고 여기 수문선 부분 우측면도에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관련이 있다. 그냥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시고 가라는 거예요. 옵셋 70 해서 일단 선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점이 어딜까? 지금 이 점은 이 선, 이 대각으로 깎이는 점의 끝점이 결국 이 점이 되는 거죠. 이 점.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투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투영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하단, 아유 죄송합니다. 이면 계속 깎여 내려오니까 이 하단의 이 끝점을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이 끝점을 이렇게 일단 만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되는 거예요. 이 점.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게 일단 지워버리고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을 찾아야 돼요. 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점을 찾으려면 제가 순서를 좀 바꿨나? 지금 이 대각선에서 뭔가 결정이 나거든요. 이 대각선에서 이 점을 이 끝점을 찾으려면 얘를 투영을 해줘야 돼. 제가 지금 순서를 잘못한 거예요. 잘못이라기보다 순서를 좀 헷갈리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대각선의 이 끝점은 지금 여기 70이라고 주어졌잖아요. 이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투영을 원래 좀 해서 먼저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늦게라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65도 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극좌표를 한번 써볼게요. 길이 100에 각도 65 해서 극좌표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의 이 끝은 여기죠. 여기서 이제 투영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끝은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지금 이 점을 찾아야 돼요. 여기 이 선상 어디에 있는데 이 선을 찾으면 이렇게 이제 한 형태가 완성이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한 형태를 완성하고 그 안에를 작업해가는 순서로 외곽을 먼저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알고 싶은 점이 이 점이니까 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영을 하고 여기서 투영을 해서 자, 직사각형을 이뤘죠. 그럼 이 점과 이 점이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점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선을 연결하시면 제가 찾고자 하는 형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이 윗부분 이 점을 한번 대각으로 쭉 찌르면 더 완성이 되겠죠. 그거는 지금 찍은 부위 이 선. 오늘 목이 좀 많이 메이네요. 자, 여기서 선을 날려서 이 끝을 잡아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이 끝을 의미합니다. 요 끝. 그래서 여기서 투영을 또 해주는 거죠. 이렇게 투영을 해주면 그리고 확인 사살이죠. 이제 당연히 직사각형이 이렇게 되겠죠. 이 점과 이 점은 같은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이렇게 날려주시면 찾고자 하는 형태의 이 대각선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부터 할까요? 평면도부터 여기부터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 치수가 주어졌으니까 이 끝 여기서 여기까지가 16이라는 거고 이 선들을 다 투영을 하면 이 히든 선부터 다 정리가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옵셋 16을 했어요. 그리고 자, 이제 선을 하나씩 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투영, 그 다음에 여기도 투영,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투영을 하겠습니다. 자, 확대 좀 해볼게요. 그러면 자, 내가 형태를 잘 모르겠다. 아이고. 그러면은 일단 잘라요. 이렇게. 그리고 이 선 내가 꼭 이해가 안 될 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고 얘는 히든이구나. 이렇게 오늘 계속 순서가 좀 제가 이렇게 좀 틀어지네요. 자, 이 선을 그려야 되죠. 이 선은 뭔가요? 이 선이겠죠. 이 선. 그러니까 이 면보다 내려가 있는 면. 자, 요 면보다 내려가 있는 면. 그게 옵셋 18 떨어진 이 면이죠. 그러면 똑같아요. 자, 선을 날려 보세요. 이렇게 날려서 좌표를 찾아야죠. 자, 이렇게 날렸어요. EV죠. 자, 그러면 얘가 연장을 하면 당연히 이 꼭지에 맞게 됩니다. 이게 투상도라 그래요. 이렇게 마무리 해주고, 똑같이 얘도 헷갈리니까 지워놓을게요. 자, 얘도 여기서 꼭지점을 찾아서 날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필렛으로 맞춰버리면, 자, 이 끝은 여기인 거예요. 얘도 이 수문선 연장하면 딱 맞아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 형태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잘려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맞춰 주시면 돼요. 내가 이걸 모르겠다. 지금 제가 정신이 약간 없어가지고 이 형태를 그냥 똑같이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도 혹시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럴 때는 똑같이 그냥 맞춰 주세요. 그 다음에 아우 더워서 그런가 제가 좀 처지네요 많이.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에서 남은 게 요 부위죠. 자, 요 부위. 이, 유일하게 있는 수평면 그 부분은 여기서 이제 선을 날리는 거죠. T형을 이렇게 하고 유일한 수평면이 여기죠. 이렇게 T형을 해서 필렛을 시키세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 수평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다행히 그냥 요 꼭지로 선을 날리면 되겠죠. 이게 어딘가 궁금하면 내려보세요. 이 면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죠. 이 경사진 면이 이 분홍색 선, 요 부분이 지금 이 분홍색 선과 똑같은 선이기 때문에 요 끝을 맞춰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신없는 사이에 평면도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남은 거 이제 우측면도죠. 우측면도에서 이 실선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실선. 그러면 자, 선을 이렇게 투영을 하고요. 자, 얘랑 관련된 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선을 날려보시면 되죠. 아, 까먹었다 그러면 날려보자. 아, 얘랑 관련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선을 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꼭지점이 지금 이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날려주시고 실선으로 레이어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 요 부분 남았어요. 그럼 요 안에 부분, 요 안에가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자잘한 선들을 계속 날려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는 요 너비를 알 수 있으니까 먼저 너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해서 자, 지워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선들을 하나씩 따면 되겠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자, 일단 자를게요. 이거 자르고 이거 이렇게 해서 카피 하나씩 하세요. 조심해서 카피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잘라 주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휴. 야. 예. 아이고, 예. 영상 다시 찍을 뻔했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남은 선, 요선은 지금 이 끝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얘가 와서 이제 꽂히니까 꺾이니까 선이 스문선으로 이렇게 하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분석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항상
이 이후에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치수선 작업하시고 치수선 한 5분 한다 생각하시고요. 배치 탭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한 5분 걸렸나요? 한 그래 도면 타이틀 뭐 하고 이거 도면 타이틀 그리고 앞에 여기 수험표 그것도 제가 조만간에 한번 날을 잡아 만들겠습니다. 그거 작업하는 거에서 그래 10분 잡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시 얼마나 시간이 걸린 그 시험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시간에 허둥대진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해도 지금 한 40분 정도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중간에 막 이 부위 제가 이거 지금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는 아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이 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제가 21이란 이 원을 활용해서 그 어떤 선을 그리는 방법은 이거는 흔하게 설명을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되니까 아마 설명을 해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다 까먹어도 수평으로 말이 좀 샜죠. 어쨌든 시간은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거 이렇게 수평으로 그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치수로 확인을 해요. 다 확인하면 되잖아요. 이 다음에 전체를 돌리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차관이라고 그러는 그런 그 생각을 좀 해내시라는 거예요. 캐드는 그게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많이 찾아내는 사람일수록 빠르게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명령어 막 외우고 달달달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명령어 캐드 명령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거 엄청 강조하는 건데 캐드 명령어 몇 개 안 되니까 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런 방법론들을 좀 머릿속에 많이 가둬두시면 돼요. 그리고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자 오늘 또 오랜만에 또 만들다 보니 어버 횡설수설 좀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요거 지금 이제 요 그리는 방법 요거 하나는 좀 건져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제 이게 시험 형태 내는 형태가 약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뭐 바뀐다는 게 뭐냐면 그 어떤 그 형태가 조금 기존에 그 이제 캐드 실무용 평가 2급이라고 이름 바뀌고 나서부터 조금씩 진행되면서 약간 형태가 좀 전에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약간 느낌이 틀립니다. 느낌이 뭔가 이제 점점 이제 형태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형태가 조금 이제 문제를 내는 형태 습성이 약간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그게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이렇게 딱 그 보시면서 조금씩 어떤 변화를 조금씩 느끼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날씨가 무덥습니다. 오늘 무덥고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시험을 이게 계속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 사람 모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 시험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지만 이럴 때 좀 그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저도 되는 대로 틈틈이 뭐 이런 제가 하는 방법론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할 테니까 좀 사회적인 분위기에 너무 처지지 마시고 나름의 시간을 쓸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캐드 실무능력 평가 20일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